안녕하십니까, 신길자입니다. 이번 시간은 의료 분야 담당자들을 사로잡는 면접의 비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요, 면접을 이렇게 준비해라 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면접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저와 함께 이번 시간에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효과적인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보다 바로 이 이미지 그대로인데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준비를 해야 돼요. 나라는 사람이 왜 그 회사에 지원하는 건지, 나는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나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나에 대해서 조목조목 들여다보는 그런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나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되고요. 지금 들여다봤던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또 짧게 소개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짧게라는 기준은요. 1분 자기소개를 제외하면 한 30초 내외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나에 대해서 완벽하게 준비가 됐다면요. 그 다음에는 내가 준비한, 내가 지원할 회사, 병원, 이런 기관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그곳에서 해야 될 나만의 역할, 나의 직업, 나의 직무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전국에 병원이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의료 분야 지원자들인 만큼 많은 분들이 또 병원에 근무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혹시라도 알고 계셨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모르셨다면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병원 수 저도 궁금해서 좀 찾아보았는데요. 대한병원협회에서 집계를 이렇게 해놓았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국에 있는 병원의 숫자, 이것은 2,892개입니다. 생각보다 어떤 것 같으세요? 저는 생각보다는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보면 병원에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후에도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보다는요. 갈 수 있는 곳은 2,892개가 있구나. 물론 이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회사를 가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해야겠지만요. 2,892개가 있으니까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2,892개 이렇게 많은 병원이 있기 때문에요. 병원 담당자 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을 만나면 제일 먼저 이 질문을 하고 싶으실 거예요. 바로 2,892개 중에서 왜 우리 병원을 선택하고 지원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 역시도 많이 궁금한 부분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좋아한다고 고백을 했다면 왜 수많은 사람 중에서 나인가? 이것에 대해서 많이 궁금증을 갖게 되잖아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하지 않으신다면 면접관의 마음을 사로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는요, 이 병원에 대해서 많은 것을 공부를 하셔야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 병원에 대해서 그 병원과 연관된 인재상이나 가치관, 비전, 이런 부분도 살펴보시고요. 또 하나는 그 병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 이런 것을 잘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동물병원 방사선사 채용 공고를 제가 좀 보여드렸는데요. 이 동물병원 방사선사를 뽑을 때 좀 이색적이게도요, 사전 인터뷰라는 것을 채용 공고 안에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보시면 동물을 좋아하시나요? 동물을 키우고 있으신가요? 키운다면 어떤 동물을 키우고 있으신가요? 이런 부분이 바로 동물병원에서만 특히 더 나올 수 있고 물어보고 싶은 질문인 거죠. 따라서 이 병원에서는 사전 인터뷰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이런 것을 물어볼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주 친절한 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 수많은 병원 중에서 동물에 대한 애정이 없다면 동물병원을 지원하지는 않았겠죠. 바로 내가 가고자 하는 그런 병원이나 기관과 자신의 공통점을요, 계속해서 찾아서 적극적으로, 논리적으로 주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면접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은 지금처럼 병원 홈페이지, 내가 가고자 하는 회사 홈페이지를 들어가서요. 그 회사가 어떠한 인재를 원하는지를 먼저 꼼꼼히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생명 존중이나 고객 중심, 이렇게 상호 존중을
또 여기서는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모든 인재상을 다 자신에게 해당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 생기겠죠. 이 중에서 본인에게 본인의 가치관과 잘 맞아떨어지는 부분을 찾으셔서 그 부분과 연관된 경험을 정리하신 후에 저는 이러한 부분에서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과 좀 일치하게 지원을 했습니다. 혹은 나머지 부족한 점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회사에 더 부합하는 인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이 부분은요. 모든 회사가 다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혹시라도 가고 싶은 병원이 대형 병원이라면요. 그곳에는 이러한 내용이 갖춰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웹진입니다. 병원이나 회사에서 좀 규모가 있을 때는요. 자신의 그런 소식들을, 병원의 소식들을 알리기 위해서 웹진이나 사보를 발행할 때가 있는데요. 그 사보를 잘 꼼꼼히 챙겨보면 정말 많은 면접의 힌트를 여러분이 챙겨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병원에서는요. 우리 병원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싶다, 할 계획이다라는 얘기들을 제목으로도 이렇게 끌어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선진화된 환자 중심 진료 인프라를 앞장서겠다. 그리고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감과 소통의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 이러한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러한 사보를 보신다면요. 이 내용을 보신 것에서 그치지 마시고 나도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사가 강조하는 공감과 소통의 문화를 조성해 나가는데 일조하겠다. 기여하겠다. 이바지하겠다.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의지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런 걸 보지 않은 상태로 막연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과 그 병원의 원장님께서 하셨던 말씀, 이런 것들을 잘 녹인 후에, 새겨듣고 정리한 후에 여러분들이 반영해서 자기소개서 쓴다면요. 정말 많은 차이를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꼭 열심히 많이 공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말씀드렸던 기업, 이것 외에 두 번째로 직업 분야가 있습니다. 면접 전에 우리가 공부해야 될 직업 분야, 그런데 이미 의료 분야를 지원하시는 여러분께서는요. 자신이 가고자 하는 직업 분야에 대한 공부는 정말 많이 해놓으셨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부가 아닙니다. 그럼 공부가 아니고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4가지를 질문해 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왜 그 직업을 원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직업을 선택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계 유지만으로는 그 많은 것을 설명하기는 좀 쉽지 않잖아요. 이왕이면 상대방 입장에서 좀 더 편안하게 납득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어떤 것을 사회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그 직업을 선택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동안 직업적인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혹은 사회인이 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많이 노력해 왔는가. 꼭 개수를 다양하게 늘릴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던 그 노력한 부분이 있다면요. 그 부분을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셔서 나는 이런 것을 쌓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해왔다 라고 정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 무엇일까요? 네, 눈치 빠르신 분은 벌써 아실 텐데 바로 입사 후의 포부 비전입니다. 여러분께서 그 회사에 그 병원에 입사한 후에 앞으로 5년 후나 10년 후에 어떠한 목소리를 내고 어떠한 위치에 올라가 있을지 꼭 내다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모의 면접을 하다 보면요. 10년 후 오늘 어떤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은가 라는 것을 질문할 때가 있는데요. 그 질문에 많은 분들이 추상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전문가가 돼 있을 것 같다. 하지만 10년 후 오늘을 그려보라고 했을 때는 전문가가 돼 있다라는 말보다는 예를 들어 지금 저처럼요. 어떤 동영상 강의를 하고 있을 것 같다라든지 명쾌하게 혹은 우리 학교 후배들에게 좀 선배로서 의료인으로서 필요한 자세를 강의하고 있을 것 같다라든지 혹은 어떤 환자를 어떻게 치료하고 있을 것 같다라든지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명확하게 그려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보여드렸던 직업을 원하는 이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것,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의 나의 모습, 이 3가지를 잘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바로 마지막으로 면접 전에 준비해야 될 스스로에게 물어볼 질문 하나는요. 이겁니다. 여러분께서 그 병원의 원장이라면
혹은 간호부장이라면, 혹은 인사 담당자라면 당신 자신을 뽑으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예전에 어느 곳에서 제가 질문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눈을 감고 손을 들어보라고 했을 때 절반의 지원자만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 당당히 나를 뽑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또한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이 뽑는 담당자일 때 당신을 뽑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겸손함일 수도 있겠지만요. 지금 지원자인 당신의 입장에서는 그런 겸손함 이전에 당신을 꼭 뽑고 싶다고 생각하는 자신감이 필수이지 않을까요? 우리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서 열심히 면접 준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면접 전에 준비해야 할 것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바로 내가 그 전에 입사 지원서를 제출했잖아요. 다시 한번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살펴보시고 본인이 지원하고 본인이 쓴 내용조차도 모르게 되면 면접관 나중에 당황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요. 꼭 살펴보시고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속으로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면접관은 특히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자기소개서에 써있던 내용을 바탕으로요. 궁금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심층 질문할 수 있거든요. 꼭 숙지하시고 면접에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면접 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지원할 그 회사와 병원 그리고 내가 담당할 역할인 나의 직업, 직무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그리고 또 진중하게 그려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